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정신병이란 용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병, 즉 환경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거나 성격의 문제가 심각하여 벌어지는 증상, 혹은 스트레스의 처리 능력의 결여, 현실 대응 방법의 미흡과 같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진행되는 양상도 거의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적응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신병이 유전이나 집안의 내력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그 집안의 특수한 환경이 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길들여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된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못 견디고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신병의 경우는 처음에 작은 부적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당한 보살핌과 관리가 필요한데도 그것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점점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염증이 나타난 자리에 바로 적절한 처치를 하면 곧 회복되지만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상처가 골막하고 나중엔 뼈까지 상해서 수술을 해야 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배의 고통과 아픔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육체적 증상은 수술로 회복이 되지만 정신병적인 증상들은 시간이 갈수록 만성화가 되어 치료 효과가 적게 됩니다. 아이가 성적이 자꾸 떨어진다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는 등의 작은 부적응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 성심성의껏 조치를 취하면 이후에 난처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병적인 증상들에 대한 일관된 치료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아이들에게 다른 처방과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이상한 언어나 행동, 망상과 같은 특정한 현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고 안전과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른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이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자꾸만 범하고 평생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 고통과 실현을 당하면서 여전히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지내는 것이죠. 나쁜 술버릇이 있다거나 안 되는 사기를 계속 당하거나 중요한 시점에 일을 망치거나 하는 상황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겐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핑계를 대고 회피하거나 그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언제나 양보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겐 칭찬과 환영을 받겠지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경우이죠. 이러한 배우자를 둔 상대방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 평생을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고집쟁이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외골수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아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도 어려워지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반발하거나 대척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막말을 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올바른 말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러한 외골수적인 성격이 점점 더 극에 달해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악영향을 물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정도가 지나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진 몰라도 한두 번 피해를 당하면 모를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쉽게 믿어버려서 피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나빠서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런 착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의 악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평생 타인에 대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신뢰하며 계속 속아 넘어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역시 정신병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정신병적인 성격들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며 무언가 깨달아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이러한 정신병적인 성격들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오류를 범하고 반복해서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신병적인 성격에 뿌리 내리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성격 차이 정도로 인식하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 정신병적인 성격들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 정신병적인 증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육체적인 병이라면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감염이 되어 균이 침입하면 백혈구가 증가하고 면역체계가 작동하듯 마음의 병에서는 불안이나 초조함 등이 나타나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며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 자극에 대해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인데요. 어떤 균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세력을 잃고 조절되기도 하지만 어떤 균은 고열을 일으키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는 것과 같이 마음의 병 또한 불안이나 초조함이 한동안 나타나고 한시나 환청,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사용하듯 정신병적인 증상이 극심하게 나타날 때는 안정제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듯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극에 달하게 되면 입원과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적인 증상에서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과 치료, 즉 정신분석과 같은 전문적인 과정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체적 질병의 원인균을 찾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급성 간염의 경우 치료 효과가 좋고 거의 완치가 할 수 있지만 만성 간염의 경우에는 완치보다는 관리 위주의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적인 증상에서도 성격 장애, 이러한 증상들이 처음에 나타난 경우와 또 이러한 것들이 만성화되어 나타난 경우 치료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극심한 행동을 보이고 이상한 증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초에 발현이 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이 만성화된 성격 장애라면 이는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병은 그 원인을 파헤쳐서 올바른 치료 방향을 정하고 치료를 해야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